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, 기묘한 이야기. 인력사무소에 첫 발을 내디딘 덕구는 어리둥절했다. 그 흔한 컴퓨터 한 대 없이 전화기만이 덩그러니 책상에 놓여 있었다. 그 별거 없어. 그 전화 잘 받고 인력 지원만 보내면 돼. 그가 가리킨 대기소엔 일감을 기다리는 몇몇 일꾼들이 모여 있었다. 그 어디 배치했는지 장부 기록을 잊으면 안 돼요. 이게 그 업종마다 페이 차이가 엄청나거든. 오 과장이 가져다준 목침 두께의 장부를 덕구가 펼쳐보았다. 1932년 5월 1일 오전 7시 21분 암사동 김의원의 1인 파견. 30년이요? 여기가 그렇게 오래됐어요? 뭔 소리야? 100년도 훨씬 넘었는데. 그때였다. H 인력사무소입니다. 오늘 오전 11시 22분이요? 예. 주소가 가리봉동 12-3. 네, 알겠습니다. 저기, 한 명 투입해. 대기번호가 대기실 문 위에 떴다. 번호표를 든 남자가 보던 신문을 말아쥐고 나왔다. 지훈은 머리 위에 걸린 간판을 올려다보았다. 상호명이 가지런했다. 대청봉에서 커피를. 실제로 거친 산을 등반해 본 적 없는 지훈은 왜 하필 커피인지 알지 못했다. 네, 어서오세요. 산악용품점 주인의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훈은 본능적으로 움츠렸다. 나쁜 짓을 하려는 건 아닌데 왠지 모를 긴장감에 야구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다. 나란히 놓인 로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. 그러자 산악용품점 주인이 다가왔다. 로프 보시게요. 주인은 아직 앳된 얼굴에 지훈을 살피더니 말을 이어갔다. 등반은 좀 해보셨어요? 초보자가 쓰기에는... 로프를 시범삼아 묶는 사장의 손이 투박하지만 능숙했다. 지훈은 역시 미용실 쪽으로 택했어야 하는 건데 하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. 재킷 주머니 속에서 지훈의 손이 축축해지고 있었다. 이제 손에 쥔 그것을 꺼내 주인의 목덜미에 갖다 대면 될 것이다. 그래, 어느 산 가시는데요? 한편 우체부 준성은 배달용 오토바이에서 이제 막 내리고 있었다. 대청봉에서 커피를 앞으로 온 우편물을 챙기는 준성 곁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. 기척도 없는 그 남자를 준성은 볼 수 없었다. 누군가가 보낸 청첩장과 세금 고지서를 집어들었을 때
유리문 안쪽에서 일어나는 소동이 준성의 눈에 들어왔다. 산악용품점 사장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. 그 순간 준성은 갑자기 누군가 떠미는 듯한 힘을 느꼈다.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서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듯한 용기가 샘솟았다. 도망치면 아무도 안 다치... 이 모습을 유리문 밖에서 바라보던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. 그의 손목시계가 11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.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남자는 인력사무소로 향했다. 서울에서 20대 남성이 산악용품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붙잡혔습니다. 이 남성은 때마침 우편 배달을 위해 가게를 지나던 우편 배달부에 의해 제압되었는데요. 경찰은 우편 배달부 박준성 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. 우편물 배달하려는데 칼 든 남자가 사장님을 위협하고 있더라고요. 그냥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강하게 자신의 등을 떠밀던 존재, 마음속에 용기의 바람을 불어넣은 존재가 있었음을 알 리 없는 준성이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떨구었다. H 인력사무소입니다. 네. 오늘 오후 16시 2분이요. 서울 2호선 지하철 신촌에서 충정로 사이 지날 때 3-1칸 한 명 투입. 희수는 열리고 닫히길 반복하는 지하철 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. 이상한 일이었다. 마라톤을 하듯 열심히 달리는데 어째서 항상 제자리인 것일까? 고독한 마라토너의 두 다리가 힘겹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했다. 풍경들이 무심히 그를 스쳐 지나듯 희수는 특별한 감상도 기쁨도 없이 시간들을 버텨왔다. 수면 유도제를 오래 먹었네.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. 며칠 쉬고 먹어요. 일단 처방전은 써줄 테니까. 희수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수면 유도제를 떠올렸다. 그리고 자신의 방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것도 헤아려 보았다. 드디어 치사량을 넘겼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. 무표정한 희수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.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그 머릿속에 가위 하나를 떠올리세요. 그 나쁜 생각이 멈추도록 그 가위로 생각의 고리를 자르는 겁니다. 오래전 정신과 의사로부터 들었던 조언이 떠올랐다. 수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자르려 노력했지만 막상 어떤 생각을 먼저 잘라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.
세상 누구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,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무기력함, 그것들은 아픔이 되었고 그때마다 희수는 휘청거렸다. 서로 성장하는 연애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상대가 날 버려도 이겨낼 힘이 생겨요. 사랑에 목말라 외로움에 등 떠밀려 시작한 연애는 번번이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다. 출발점이 다른 연애는 원래 끝나는 지점도 다르게 돼 있어요. 서로 무엇을 위해 만나기 시작했나, 그걸 찾지 못하면 상처는 또다시 반복됩니다. 연륜이 꽤 있어 보이는 흰머리의 상담사는 당연한 말씀을 늘어놓았다. 여러 번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희수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다. 태생부터 환영받지 못한 자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. 자신에게도, 이성에게도, 신에게도. 그것을 깨달은 이후 희수는 부지런히 약을 사모았다. 그 적성에 안 맞는 일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미련한 거야. 그 빨리 결정을 내려. 관두든지 능력을 더 키우든지,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시집이나 가든지. 때마침 직장 상사한테 들은 말도 있어. 여기서 끝낸다 해도 회사의 큰 민폐는 아닐 거라 확신했다.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가방 안에 유서도 들어있었다. 집에 돌아가는 즉시 목욕을 마치고 약을 삼킬 것이다. 오랫동안 꿈꿔온 깊은 잠 속으로 드디어 오늘 빠져들 것이다. 희수는 두려움보다 흥분감을 느꼈다. 이번 역은 2대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This stop is Ewha Women's University. Ewha Women's University. 그런데 희수 앞에 선 남자가 아까부터 희수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. 수척한 얼굴에 드리운 그늘. 남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다. 안타까운 마음이 남자의 마음을 채웠다. 희수가 눈을 감으려던 찰나였다. 누군가 살포시 희수의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. 희수는 반사적으로 눈을 번쩍 떴다. 누굴까? 아가씨, 이렇게 앉으면 몸 상해요. 희수는 너무 당황스러워 눈만 깜빡일 뿐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다.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틀어진대요.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진지했다. 희수는 얼떨결에 꼬았던 다리를 얌전히 풀어 앉았다. 옳지. 좀 불편은 해도 그렇게 앉아야 이 다음에 아기 낳고 나이 들어서도 허리가 건강해요. 할머니는 인자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. 희수가 무릎에 놓인 가방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. 나도 젊을 땐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리도 꼬고 앉고 밥 먹을 땐 꼭 무릎 꿇고 앉고 그랬어요. 그랬더니 지금은 다리며 허리며 보다시피.
앉은 모습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러고 보니 앉은 자세가 구부정했다. 별거 아니라도 누가 가르쳐 줬으면 덜 고생했을 텐데. 사는 게 참 이상하죠. 이상한 일이었다. 인생이란 누군가에겐 호화 유람선을 타고 건너는 바다 같았고, 누군가에겐 저어도 제자리만 빙빙 도는 나룻배 같았다. 이런 생각 끝에 희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. 우리 손녀도 꼭 아가씨만한 나이일 텐데. 나일 텐데? 손녀는 지금 곁에 없는 것일까? 희수가 조그맣게 웅얼거리며 물었다. 없어요. 지금은. 다음 말이 어떻게 이어질까 싶어 희수는 조마조마했다. 지 아빠 따라 미국 떠나서. 할머니의 눈가에 고운 주름이 여러 가닥 잡혔다. 눈물을 삼키듯, 아니, 이제 눈물은 소용없음을 아는 듯 은은한 미소였다. 18살에 거기서 죽었어요. 퐁 하고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던져진 기분이었다. 사고였는지를 묻는 희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. 원인이 뭐 중요하겠어요. 그 애가 없다는 게 중요하지. 할머니의 목소리는 오후의 지하철에 어울리지 않게 조용조용했다. 20살 되면 한국 보내준다더니 결국 못 보고 영영 보냈네요. 할머니보다 먼저 눈 감은 손녀. 숱한 죽음을 봐온 할머니에게 손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일지 희수는 상상할 수 없었다. 문득 언젠가 희수의 할머니가 뒷집 박가가 죽었다며 다음은 날까 중얼거리던 모습이 떠올랐다. 그리고 상갓집에 다녀오면 꼭 희수를 불러 챙겨온 먹을거리를 쥐어주던 모습도 떠올랐다. 아, 할머니. 아유, 근데 아가씨 얼굴이 아주 수척하네. 아이, 밥은 먹었어요? 회사에서도 우울감을 떨칠 수 없어 끼니를 거른 지 오래였다. 아이, 이 굶은 모양이네. 아무리 바빠도 밥은 챙겨 먹고 댕겨야지. 가방에서 뭔가를 찾던 할머니가 불쑥 내민 것은 초콜릿이었다. 이거라도 그 우물우물 먹으면서 가요. 응? 초콜릿을 받아드는 희수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. 희수의 부모님이 희수를 가졌을 때 유일하게 낳으라고 말한 사람이 희수의 할머니였다는 걸 언젠가 들은 기억이 있었다. 그래서였을까? 희수는 폭언과 폭력이 일상인 집을 빠져나와 할머니 집에 숨어들곤 했다. 할머니는 둥근 밥상에 희수를 앉히고 푹푹 끓인 누룽지에 김치를 찢어 올려 먹였다. 밤이 되면 희수를 두 팔로 꼭 안고 재웠다. 내 강아지, 이쁜 내 강아지. 그것이 가족으로부터 희수가 들은 유일한 찬사였다.
무릎 위에 올려놓은 초콜릿 위로 눈물이 투둑 떨어졌다. 이번 역은 충정로 경기대 입구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아이고, 강화나 상을 이 충정로 다 왔네요. 나 내려요. 옆에 앉았던 할머니가 채 펴지지도 않는 허리를 받치고 주춤주춤 일어섰다. 희수의 손 위로 할머니의 손이 포개졌다. 잔소리 같았다면 미안해요.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. 사랑해요. 할머니가 희수의 손을 살며시 토닥였다. 수면 유도제가 들어있는 가방을 쥔 희수의 손이었다. 지하철이 출발했다. 구부정한 등으로 바삐 걷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다. 참았던 눈물에 희수의 코끝이 찡해졌다. 외롭다는 감정도 모아두었던 수면 유도제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. 그리고 희수를 바라보던 남자가 미소 지었다. 그는 결과 보고를 위해 인력사무소로 향했다. H 인력사무소 마감 보고합니다. 오늘 총 21인 투입, 귀한 21인, 사고무, 장부 기입 마쳤습니다. 아이고 그래 좋아. 그 살아있을 때 못한 선행들 빨리빨리들 채워야지. 영면 하려면. 자 오늘 주간 활동은 여기서 마칩니다. 다들 위로 올라가시고 밤샘조는 남아주세요. 오늘 밤샘조 명단은